지지선을 계속 테스트하면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는 있지만 결국 이탈했습니다. 저는 현재도 비슷한 흐름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지지선을 이탈하는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퐁크입니다. 오늘도 제 관점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 전에 지난 관점 복귀 먼저 할게요. 자, 우선 15일 관점부터 보겠습니다. 당시에 올린 영상은 하락 관점이었고 직전 최고가를 돌파하기 전까진 계속 관망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올라간 뒤 하락하면서 해당 관점은 적중했습니다. 15일 영상도 마찬가지였죠. 계속 하락 관점을 유지했고 같은 조건으로 관망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락하면서 15일 관점 역시 적중했습니다. 자, 15일 영상 이후 관점에서는 직전 최고가를 돌파한 뒤 하락하면서 하단 지지선을 이탈하는 그림을 봤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올라간 뒤 하락하면서 15일 영상 이후 관점도 전부 적중했습니다. 자, 복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오늘 관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최근 비트코인은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하락으로 인해서 이 상승뷰와 하락뷰를 가지신 분들이 되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은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대형 운용사들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기관과 은퇴자금이 유입되면서 투자 자산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죠. 그러니까 제도적 안전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비트코인 고유의 사이클인 반감기로 인해서 희소성이 올라갔고 보상 감소로 인한 수요 공급 불균형도 가격 상승을 촉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매크로를 봤을 때도 금리나 사이클, 유동성 증가, 달러 가치 하락의 해지 등의 요인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근거 모두 적어도 제 상식선에선 논리적 결함이 없고 전부 다 맞는 말이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가격을 결정하는 게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비트코인이 상승할 이유가 100가지여도 폭락했고 하락할 근거가 많아도 폭등해 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각자의 관점을 존중해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이고요. 지난 영상의 댓글을 보면 본인 관점을 남에게 설득하느라 조롱 섞인 논쟁이 되게 많았습니다. 저는 이게 무의미하고 불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정량적인 가치평가 그리고 매크로 관점을 낼 만큼의 지식이 없습니다. 저는 차트를 보는 유튜버고 그 기술적 근거로 하락을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은 뷰를 보고 있는 이들을 굳이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만약 지금 포지션이 커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면 같은 뷰의 영상을 보시면 되고 지금 가격이 너무 프리미엄이 껴있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제 영상을 참고하시는 게 모두에게 좋다는 거죠. 자,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요약을 해볼게요. 그냥 본인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관점이 다른 사람을 설득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저랑 관점이 같다면 제 영상을 보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는 거고 만약 그 반대라면 본인만의 기준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안 보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자, 오늘 관점 영상을 시작할게요. 지난 관점이 적중했기 때문에 계속 근거를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근거로 지지선을 보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나왔던 근거죠. 현재 약 460일 동안 지지선 위에서 반등했고 세 번째 테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지선이 깨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지선에서 계속 반등을 한다면 수익을 못 내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시장은 그렇게 흘러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지선에서 단기적으로는 반등할 수 있겠으나 결국에는 이탈하는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과거 차트를 통해서 이 비슷한 기간의 지지선을 백테스팅 해볼게요. 22년도 차트를 보겠습니다. 약 230일 동안 지지선을 이어오다가 하루아침에 폭락하면서 지지선을 큰 폭으로 이탈했습니다. 21년도 저항선은 330일 동안 이어졌고 그 이후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를 시작했습니다. 2020년 상승장에서도 지지선이 생겼고 그 지지선은 150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지선을 이탈하면서 큰 폭락으로 이어졌고요. 2020년 상승장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던 지지선도 있었고 약 2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지지선에서 단기적으로 반등했지만 결국 큰 폭으로 이탈을 했고요. 2017년 상승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약 1년 동안 지지선에서 반등했고 결국엔 이탈하면서 하락장에 진입했습니다. 자, 복귀 내용을 보신 것처럼 지지선을 계속 테스트하면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는 있지만 결국 이탈했습니다. 저는 현재도 비슷한 흐름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지지선을 이탈하는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선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 있지만 결국엔 큰 폭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도 도미넌스도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요. 지지선을 계속 테스트하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테스트 또는 네 번째 테스트에서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미넌스가 상승하면 비트코인은 하락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하락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근거로 300일선과 400일선을 볼게요. 이 두 이평선은 굉장히 보편적인 이평선이죠. 그리고 이번 상승장에서는 이 300일선과 400일선
사이에서 큰 폭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현재도 그 구간을 테스트했고요. 이 비슷한 상황이 과거에는 어떻게 흘러갔는지 백테스팅 해볼게요. 직전 상승장에서는 300일선과 400일선을 총 3번 테스트했고 4번째 테스트에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하락장에 진입했죠. 비트코인 2번째 상승장에서는 마찬가지로 3번 테스트했고 결국 그 이후에 이탈한 뒤 하락장에 진입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첫 번째 상승장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총 3번 테스트했고 이탈하면서 하락장에 진입했습니다. 저는 이번 상승장도 비슷한 흐름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평선에서 4번이나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번 테스트에선 이탈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앞선 두 근거를 봤을 땐 중장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자, 그럼 단기적인 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단기적으로 버블을 걱정하는 공포 심리가 지배적이죠. 즉 과매도 상태일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실제 시장 참여자는 손실을 확정하면서 일부 투매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매도세가 점차 소진된다는 것이고 손절매가 일정 수준 넘어가면 이 매도세가 줄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즉 현재 상황은 대중 심리와 반대로 행동하는 역발상 투자자의 매수 기회라는 거죠. 그들의 매수세가 이어진다면 단기적으로는 반등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현재 시장 심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이들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반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매수세에도 분명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엔 반등하더라도 흰색 지지선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줄로 요약해 볼게요. 비트코인은 중장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단기적으로 반등하더라도 결국 지지선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관점의 폐기 조건은 직전 상승 파동의 최고가를 돌파하면 폐기하겠습니다. 만약 관점대로 계속 하락한다면 80K와 70K 사이에서 매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관점은 여기까지고요. 제 실시간 관점은 텔레그램과 멤버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뒀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댓글, 좋아요 부탁드릴게요.